여기 오늘 6반 부모님들 많이 오시고 홍성 군민이신 주영이 부모님도 오셨는데 사실 진실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우리 6반 대표님이 간담회 진행해 주시면 참 좋은데 진실버스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우리 가족들이 왜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지, 왜 다시 또 거리로 나와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들은 6주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언제까지 우리가 진상규명을 외칠 것이냐, 우리도 기한을 한번 정해보자 라고 그런 주제로 각 반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언제까지 정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가족협의회 회원 엄마 아빠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7주기까지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보자 라고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냐?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2022년까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년 4월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내년 4월 되면은 보궐선거를 하죠. 전국에서 보궐선거 진행하고,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지만 정치인들에게 보궐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세월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다 몰두해서 우리 세월호는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 4월부터도 벌써부터 대선 캠프가 차려지고 벌써 준비 중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런 명목 하에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또 거리로 나왔을까요? 조금 더 빨리 나오려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접고 하다가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7주까지 진상규명을 하려면 이제 더 다시 밖으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금 잘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출범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잘 진상규명이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세월호지? 왜 갑자기 또 가족들이 여기로 온다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척척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주시겠지.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지낸 세월이 지금 3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났죠. 전혀 진전도 없고, 청와대에서는 처음과 같이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기다리라. 대통령님이 계신 동안에 꼭 진상규명을 해주겠다. 기다려라. 이게 얼마 전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라는 말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 듣고 다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juk 진실버스가 10월 6일에 출발하면서 국민입법동의청원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입법동의청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발의가 고영인 국회의원이 준비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사회적 참사 개정법도 박지민 의원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 함께 발의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경우는 좀 더 의원들을 모아야 하지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입법 동의 청원을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느냐?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의 말고 국민 입법 청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진정한 국민의 힘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그 법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렇게 바라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국민입법청원, 10만 국민입법청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아니고 참사로 되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은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장당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304개의 살인 범죄라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에서 해경 조사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죄. 그들이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집행유예 아니면 1년 징역.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자식을 잃었는데, 우리는 평생 자식을 못 보는데, 해경이 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왜라는 답을 알고 싶습니다. 해경이 구조하지 않아서,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자기네들끼리 뭐가 안 돼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지, 왜 그 배만 그날 출항을 했는지, 왜 그 배가 갑자기 그렇게 급변하게 침몰했는지 저희 가족들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들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을 바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인해서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아이들의 꿈이고 저희 엄마 아빠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희생됐지만 더 이상 우리 아이들 같은 그렇게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안 나오고, 우리 부모 같은 부모들이 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열심히 지치지 않고 실족이 진상규명 될 때까지,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또 계속 이것을 외치면서 싸워 나갈 것이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성에서는 우리 준영이 부모님하고 우리 6반의 대표 우리 순범 엄마가 여러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더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국민입법 동의 청원이 생각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진정한 시민의 힘을, 국민의 힘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그 힘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서 대통령 직속 수사단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하고 그 가족협의회나 이런 진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내용적으로 공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네. 공유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공유되는 부분은 없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아니요. 대통령 직속. 아까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 말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그 있잖아요, 위에 문구들. 피해자 가족들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로 시작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작년에부터 그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라는 말을 작년에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죠. 저희는 작년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을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 서명을 받으면서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라는 그분들은 그걸 계속 주장하셨어요. 근데 저희 가족 협의회에서는 저희도 알아봤겠죠.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 시민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걸로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라는 게 있나? 또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단체니까 알아봤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정해서 특별 검사나 이런 거를 지정해서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어도 대통령이 수사단을 꾸리는 거는 어렵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아요. 제가 직접 드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연대에서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려고, 연대 다 어디 갔어? 계속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이 거의 우리 가족 4.16 연대 운영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운영회의에서도 4.16 연대 운영회의에서도 계속 우리 사업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하는 것만 다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마음은 다 갖고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하지만 본인들의 그 요것만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맞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역시도 처음 2014년도부터 저희 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처음에는 대화도 시도해 보려고 했으나 좀 어렵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아예 벽을 딱 치고 너네 아니야, 너네 틀렸어, 우리가 맞아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 저 지금까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제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따박따박 다 해서 사참위가 진상규명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 지금 다 파기되고 없다, 왜 이런 걸 가지고 가족들이 밖으로 다니냐 이러면서 본인들이 청원도 올리고 단식도 시작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되게 속상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분들도 원하는 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이렇게 간절하냐, 우리는 목숨 걸고 이렇게 6년 6개월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세월호 진상규명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다니겠냐는 말 진짜 대놓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생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나는 내 가족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2014년도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잖아요. 물론 지금 요구하는 바가 틀리고 생각하는 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예. 광화문이든 청와대든 검찰 앞이든 국회이든
저희 세월호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가족협의회든 다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먼저 아시겠지만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국민청원을 해서 청와대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답의 요지는 사참이 있고 그러니 지켜보자였습니다. 저희들이 답을 해라고 물었는데 답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안 하겠다는 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을 우리가 거기서 밤낮으로 또 해가지고 그걸 하게끔 만드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희한하게도 전국을 돌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를 보낸 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법적인 거는 시옷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박근혜 처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요구를 하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움직일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팽목항에서 진도체육관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할 것이 국회가 대통령이 국회를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 이제까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그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 지나친 면이 좀 보여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일종의 약간 공격형 같은 그런 부분이 보여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입을 뻥끗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절대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체계적으로 우리 가족협의회는 준비를 거듭하고 또 오늘 이 순간까지 국회에서 요구하고 지금도 대통령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음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꾸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 형태로도 가고 제 형태로 가는데 우리가 목적지는 같으니 중간에 깨지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합의해서 좀 잘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진상규명까지 가자. 그래서 저희 가족협의회는 그 외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각계 기레기들의 그 언론에 한번 흘려나가는 그 상태를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입 다물고 묵묵히 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깔끔하게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기한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법안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4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참위와 얘기가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왜 4년이냐? 일기특조위 때 저희가 2015년도 일기특조위가 발족했었고 제대로 조사를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많은 방해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뭐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많은 조사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죄가 인정되어서 재판 중이고 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기특조위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특조위 기간 2년과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랑 함께 세월호뿐만 아니라 가습기랑 함께 조사 중이죠. 근데 인원이 120명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소위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소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할 수 있는 게 이소위예요. 거기에 조사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 17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밑에 국정원, 군 이런 사람들의 관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봐야 할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협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하면 없음 이래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나마 그게 재작년 2018년 12월 10일에
발족을 했는데 올해 12월 11일에 끝납니다. 올해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조사가 아예 대면조사조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혀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사 자체가 대면조사도 안 되고 자료 협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올해 지금 세월참사 진상규명하고 있는 국가기관이에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1기 특조위 때 진상규명하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하고 있는 그 기관 자체로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4년 동안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요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군 사망사고 있을 때 한번 이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정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 가족협의회에서도 그 공소시효 연장하는 그 개정안은 사참위법 안에 집어넣고 같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참위에서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난달에 특검 발표한 거 아시죠? 그리고 특별수사단에 8개의 수사 과제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특별수사단이 아까 아버님 말씀하실 때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1월 30일에 딱 우리 가족들 3회 만나고는 우리 가족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뒤로 우리하고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입으로 분명히 6월 중순에 중간 발표하고 자기네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직접.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인 건지 수사를 더 하려는 건지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소통되고 있지 않고 뭘 하는지도 저희도 알 수 없는 사태고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올해 7월까지는 검찰청 앞에서 피켓팅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것도 들을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특별수사단에 대한 기대를 저희 가족들도 지금 접은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지지버스 다니고 국민동에 청원하면서 수사단에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그 수사권을 그래서 사참위에게 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참위 개정법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통치 하에 있는 국정원과 군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대통령의 명으로 공개하라고 지명했을 때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곳은 사참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쪽에 파견을 해서 수사권 자체를 사참위에게 주어야 한다가 저희의 요구이고 사참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참위법 개정안은 공소시효 정지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17가지의 과제를 22명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참위 기록문이라는 게 국가기록에 대한 부분과 국가조사의 공식적인 기구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1기 때도 했고 당연히 2기 때도 했는데 이 조사 신청 과정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참위에서도 그거를 충분한 예민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 신청 낸 것들은 다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사라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고 저희 가족회에서 직접 발표했던 내용들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DVR이라는 CCTV 관련한 부분들은 그 특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항족도 얘기를 잘못하셔가지고 DVR은 항족도는 아니고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CCTV인데 그 녹화 기록 장치인데 그거는 뭐 발표한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면
다 일부러 조작된 그 데이터라고 좀 저희들도 보고요. 그리고 CCTV라는 그 CCTV하고 제가 그 VTR이 있어요. 애신당초 초창기 2014년 그때 참사 났을 때 바로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며칠씩 기다려가면서까지 그걸 이제 갖고 왔는데요. 그거는 당시에 그날 바다가 영화로 나오긴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항족도에 관련한 거는 실제로 그것도 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전문가들하고 봤을 때 그 JTBC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항족도가 있었죠. 이것 또한도 다 조작이라는 게 저희들은 결론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그 당시에 많은 정말 저게 사실이야? 설마 그럴까? 라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조사 신청을 차참위에 저희는 현재 낸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전자에 시험엄마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기록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사참에 전달했지만 일기 특조위 때 박근혜 정권에서 강제 종료당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강제 종료당했고 그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왜 이 구성에서도 이게 왜 어떻게 보면 가습기 살균 피해자하고 같이 갔지? 이건 다른 내용인데 하고 의구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일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었고 아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2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국민당이래요. 국민의 힘이죠. 우리가 버릇이다가 국민당이라고 부르는데 예.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있었고 그거를 결사 반대했어요. 법사위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집어넣은 데가 환노위예요. 환경노동위원회. 거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저희 그 세월호 참사를 같이 법안을 넣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게끔 돼 있거든요. 3개월 이후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서 어쨌든 국회에 그런 법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됐고 1소위, 2소위, 3소위, 4소위로 나눠지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조사 자료들을 이 특조위 지금 2인원 갖고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뭐 전문가들이나 여러 시민들도 이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관심과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어떤 조사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사 과정 속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 조사 신청 낸 부분들이 밝혀져야지만 그분들도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진실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도 일단 모든 자료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러려면 또 자료가 설사 나오더라도 조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조사 인력이 돼야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고 그걸 또한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국민동의입법청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사회적 진실버스가 26일까지 전국에 28개 도시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 열풍버스라고 해서 4.16 TV로 그날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일 우리가 갈 곳 등에 대한 정리와 에피소드 같은 것을 지성이 아버님이 매일매일 방송으로 방송해주세요. 생방송으로 밤 10시에 유튜브에 4.16 TV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16 진실버스의 응원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진실버스가 오늘은 여기 간대 니네 동네 간대라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입법동의청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일하라고 뽑아 넣은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는데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정말 우리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국민입법 청원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뵙고 저희 6번 엄마 아빠들이
자주는 못 왔지만 그래도 인연이 돼서 함께 우리 가족들한테 힘도 많이 실어주시고 끝까지 진상규명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까지 보여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늘 그랬습니다. 저는 대통령 그 말을 취임식할 때 말을 안 읽고 있어요. 아까 앞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국민이 저런 더럽고 추잡한 년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다 그렇게 이 세월호 침몰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줄 알고 다들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손을 조금 도신 것 같았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취임 때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공정사회를 말씀하셨죠. 자기 말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은 세월호 이 진실규명부터 제대로만 하셨으면 그 4.16 점거 이후는 확연하게 달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 억울함만 제대로 풀어주면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적폐청산 모든 기관들의 그 안이한 생각들을 좀 더 바뀌어가지고 진짜 좋은 세상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다 할까 지금까지 우리를 거리에 이렇게 나서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은 저는 대통령 때 욕밖에 안 나와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사참위도 우리가 뭐 주장하고는 있지만 국회에서도 뭐 법을 이제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핑계예요. 그거는 뭐 검찰 특수사는 있지만 검찰 특수사니 왜 윤석열이가 조국 전 장관 감에서 너무 여론에 부딪히니까 세월호 이 사건을 가지고 실은 꺼냈던 거죠. 그 백서 쓰든지 했으면 벌써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발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이 기관을 대한민국 기관을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청와대부터 기무사, 국정원, 감사원, 검찰 총 29군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만 해나가면 벌써 다 끝났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나는 뭐 진짜 답답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아까 지금 뭐지?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이죠. 이거.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라 그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 반드시 진실규명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오늘 이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지역입니다. 앞으로 20개 지역 더 다녀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형검도 진상규명. 저희는 2014년도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만을 외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틀린 부분도 있을 테고 맞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가족들은 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가족들 전문가가 아니고 또 자식의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던 그냥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였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디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여전히도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저 위에서 느낄 수 있게 큰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